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관세 충격에서 그래도 조금 삐집고 나갈 틈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조선과 방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주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그죠? 트럼프가 얘기해서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를 줄 알았으면 그런데요? 오르기 전에 샀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제 눈에 띄는데요. 그죠? 이제 또 올라 있습니다. 주가가 그죠? 조선주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사야지. 맞아요. 아유 저거 좋다는데 네. 알고 있는데 한 사이에 저기 또 별이 되어 있고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지금이라도. 네. 근데 지금이라도 뭐 보긴 봐야죠. 그래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근데 조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관세 회피 섹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방바 네. 조선 방산 바이오. 바이오. 네, 조방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세 아무리 얘기를 해봐라, 우리는 예전에 가던 길로 가겠다. 내가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케이스죠.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미국이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오히려 필요하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의 조선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방사는 우리가 막 남을 좀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우리 방위업체 그리고 우리 또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그런 쪽에서 특별한 또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그냥 잘합니다. 예, 우리 업체가 잘하는 것들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묶이는 것 같은데, 조선입니다. 예. 조선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그거죠. 실적이 됩니다. 이게 가장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은 역시나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한 2, 3년 또 수준은 되는데 왜 실적이 안 돼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풀릴 때가 됐고, 왜냐면 그때는 수주를 받았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또 그러니까 여기에 적정한 배 가격인 줄 알았는데 나머지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후판 가격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수익 날 때가 됐어 하는 게 실적 사이클이 조금 늦었지만 확장세로 들어온다. 그게 네.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기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조선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실적. 예. 네. 두 번째도 일단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미국과 뭔가 연결된다라는 쪽에서 미국의 해군, MRO. 네, 우리가 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쪽은 솔직히 좀 자세히 뜯어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물론 이제 MRO다 보니까 약간 이제 미군의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 빵꾸 났어요, 떼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돌아가요, 이거 좀 돌아가는 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수리나 애프터 서비스. 자동차 타이어도 아닌데 빵꾸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펑크. 네. 예. 펑크가 났고 예, 가다가 계단이 삐걱거려요. 계단 좀 다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들어가는 순간 기밀이 노출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또 배 안에 내부 같은 경우도 사정도 다 봐야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쪽들을 우리가 한다. 라는 네. 쪽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을 우리가 관리한다. 미군 해군을.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업체들이나 아니면 약간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매년 얼마씩 이제 또 계약을 맺게 되면 이제 매년 수리는 이제 뭐 부산이나 아니면 뭐 어디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수익성은,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해서 뭐 1년이면 1,000억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맘 놓고 그 한쪽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나와서 이걸 수리해주고 딱 보낸 다음에 딱 계산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MRO가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쪽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약간 미국의 군함이 한국의 부산에 정박해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들과 거기다가 또 우리는 미국의 해군 관리하는 쪽이야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약간 좀 프리미엄, 이건 좀 붙는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군함 수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군함 수와 함께 최근에 건조했던 군함은 보니까 뭐 진주만 때, 예, 진주만 시대 때 나왔던 그 해군력의 지금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아직 그건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이 수수가 이제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쪽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온 변화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것도 아직은 얼만큼 수익성이 나올 거고 얼만큼 돈이 될 것이라는 아직은 좀 모릅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이쪽에 대한 수혜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에너지 정책 이제 화석연료 특히 LNG 조금 더 관세 이제 빡 때려놓고 관세 낮추려고 하게 되면 LNG사가 이게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뭐 LNG 살려면 뭐가 필요해? 가스가 필요합니다. 탱커가 필요해, 그죠? 네. 탱크가 필요하죠. 탱커 운반선들 이런 거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운반선들이 더 많이 늘겠네. 거기다가 또 LNG 수출 터미널 그리고 또 수입국에서는 수입 터미널 이것들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들은 더 많이 필요하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요. 조선을 둘러싼 실적과 이제 미국 관련된 거. 그다음에 결국 또 조선주 얘기 나오면 네.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규제, 그죠? 규제. 네. IMO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네. 네. IMO 국제사기구가 총회가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되게 올해 모이다 보면 또 뭐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같이 모였는데 출장위원 떨고 그러면 뭐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명쾌하게 딱딱 규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왔던 GIF라고 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그 어떤 연비 규제, 친환경 규제에 대해서 또 이제 명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2027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202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통과된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GIF 규정에 따라서 티어 1, 티어 2 그리고 제로 이런 식으로 아예 프리한 쪽 티어 1, 티어 2 쪽에 어떤 등급을 여기놓고 그쪽에 해당되는 쪽들은 톤당 $100, 톤당 $380 이런 식으로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이왕이면 좀 좋은 일로 써 지금 CO2 발생 안 되게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는 약간 이런 규제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고야 이제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 쪽들이 지금 배를 만드는 과정 쪽에서 지금 한 3년 정도쯤 밀감이 다 밀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규정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2028년도부터 적용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럼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엔진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업체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 쪽 그래서 배를 운항하다가 이쪽은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수주를 받는 쪽들에 대한 변화 이것도 한국이 잘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장 먼저 수혜고 아마 앞으로 듀얼 엔진이나 아니면 또 이중 연료 추진선 쪽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세요? 예. 그러면 조선은 또 좋지만 네. 기자재 쪽을 더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기자재는 말씀하신 엔진도 있고 또 뭐 LNG 모멘텀도 있잖아요. 그죠? 피팅 이런 쪽으로 해서요. 그렇습니다. 엔진하고 그런 피팅 쪽에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엔진 업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가 있었죠. 네. 그중에 하나가 예전에 STX 중공업 이게 이제 HD 현대 예. HD 현대 마린 엔진. 마린 엔진 네. HD 현마엔 이쪽으로 네. 가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대 마린 그러니까 HD 현대 중공업 그 엔진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떤 친환경 원료 쪽 특히 암모니아 추진선 쪽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고 거기서 좀 일을 많이 또 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마린 엔진을 인수하면서 우리 걸로 됐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술 이전하고 거기서 일을 좀 해라고 하면서 일을 띄워주게 되겠죠. HD현대 그룹 쪽에 들어온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마린 엔진은 훨씬 더 앞으로 그만큼 집중됐던 엔진 사업부 쪽을 내가 이전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엔진도 있겠죠. 예. 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HSD 엔진이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하나그룹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그룹의 하나오션과 관련된 물량들.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HD현대 그룹들이 더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린 엔진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그렇게 되면은 연료를 또 많이 쌓았다가 그러니까 연료를 더 이제 운반하는 그러니까 LNG, 뭐 암모니아 이런 운반선들이 또 왔다 갔다 왕래가 많아지겠죠. 그럼 그거를 제조하는 회사 쪽에서 좀 중형급 쪽은 어떻게 또 잘 만드느냐라고 하게 되면 HD현대 미포가 있습니다. 이게 또 부각을 받으면서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서서히 좀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함께 또 거기 들어가던
탱커에 들어가는 탱커의 네. 탱크 네. 예, 이런 쪽들은 세진중공업 이런 회사가 또 잘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쪽들도 눈길이 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진중공업도 근데 맨날 그 자리에 고박스권이에요, 그죠? 추세적으로 뚫고 가지는 참 못해. 네. 그러니까요. 네. 죄송한데요. 네. 물렸다가 네.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는 네. 속이 좀 이제 가라는 느낌. 네. 그럼 태광이나 성강밴드 이런 쪽은 뭐 이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반영은 됐지만 예. 그것도 시장보다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신고가 막 돌파하는 모습은 네. 아니었지만 이번에 그래도 지지 잘했고 다시 한번 쓱 고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피팅밸브의 강자 두 종목이죠. 이쪽도 괜찮고 게다가 또 네. 본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행제 쪽에서 먼저 한국카본이 주가가 더 먼저 갔습니다. 네. 먼저 그러네요. 강하게 왔었고 거기다가 네. 그거를 따라가는 이제 동성화인텍 네. 원래 이게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게 음.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과거에 한 작년 때 같은 경우 한 두 번 정도 재작년이죠 화재가 났었습니다. 네. 네,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캐파 정리하고 하는 게 좀 늦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뭐 보험에서 보상 다 받고 거기서 좀 다 끌어냈고 거기다가 또 올해 초였던가쯤에 한번 증여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는 주가가 그래도 우리 앞으로 좋아질 텐데 미리 하는 경향들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고 쭉 주가가 이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쪽 한국카본에 대한 약간 좀 후속 매수가 좀 더 강해지는 게 지금의 네.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쪽들도 좀 네. 챙겨봐야 되겠죠. 네. 조선은 뭐 사실 나쁠 게 별로 없죠. 실적이나 대외 환경이. 근데 문제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는 관심이 멀어지고 올라올 때 이제 눈길이 간다는 게 고민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유리할 때 그죠. 유리할 때 낮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고요. 그렇게 보면 방산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업황이나 대외 환경이 좋은데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을 있으면서 주춤주춤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여전히 조정시 매수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섹터가 모두 다 네. 관세 회피 섹터다 보니까 네. 주가 강합니다. 근데 강하게 되면 주가 올라간 거 보고 사고 싶습니다. 주가 이렇게 딱 추세 딱 맞춰놓으면 사고 싶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을 살짝 일단 눌러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쭉 가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정 시에 사겠다 쪽의 마음으로 보고 근데 먼저 들어가게 되면 눈치 게임 하다가 먼저 딱 들어간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머리 콩 맞는 그 게임 뭐죠? 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 추격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방비 늘어납니다.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더 압박을 하죠. 어디 관세 딱 때려놓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나토에 국방비 우리 이제 미군 철수할 거고 다 뺄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네,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예, 지금 바로 미군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위비 우리가 또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중심으로도 GDP 대비해서 지금 2% 됐던 걸 또 이제 좀 올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유럽 시장에서 미국보다 조금 선전했었을 때 강한 섹터들이 방산 쪽이었었죠. 네, 그런 쪽에서 라인 메탈을 비롯해서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왔다. 그거를 우리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대규모 유상증자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과정은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전보다는 좀 비중은 물량이나 이런 건 줄었는데요. 이 중에 과거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 유상증자하면 사실은 뭐 이 신주 배정일 지나고 그죠? 또 그렇죠. 새로 신주 상장할 때 영향을 사실 좀 받습니다, 그죠? 네. 하나에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좀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증자와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약간 좀 놓이지 아니면 또 약간 시작 과정들은 좀 나올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린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때를 이제 기회를 삼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이제 팔자입니다. 앞에 며칠 전에 팔자를 찍었어요. 네, 팔자 좋네요. 예, 그쪽에서 저희가 기억하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그냥 보통 작년부터 쭉 끌어왔기 왔을 때는 3자 4자 보고도 아유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저 예전에 내가 말이야 저거 7만 원대 10만 원대 뭐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팔자를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예, 와 저기 들어가신 분들만 팔자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이제 올해
매출 전망하고 이익 전망을 올해 하나에서 했었는데 매출 전망 30조, 이익 전망 3조 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3조를 찍는데 시총이 지금 현재 35조, 6조쯤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 3조 치고는 방산업체 그리고 특히 계속 확장돼가고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업체 쪽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실적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작년에 혹시 1분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화에어스페이스 그때 실적이 1분기가 엉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랐죠. 그때 주가가 한 3, 4일 정도 그냥 와르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게 되면 실적이 지연됐다. 그래서 딜레이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안 됐다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감안하게 되면 방산주는 수준은 계속 봤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걸 봤다가 약간 좀 잠깐만 우리 좀 스톱했다가 잠깐 한두 달 뒤에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당장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 이거는 어떻게 뭐 애널리스트가 추정도 못 합니다. 그런 관점들이 나와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와르르 그러니까 기계 업종의 특징 아니면 수주 업종의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수주는 계속 들어왔는데 수주가 그대로 쌓여 있는 게 실적이 그대로 잡힌다. 네. 이거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충격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씨의 매수 관점입니다. 방산은 올라갈 때 사면 뭐 더 가면 좋지만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방산 타픽은 방산 타픽은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시스템을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다 MSCI 5월달 편입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2, 3일 내에 또 빠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늦지만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한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하반기 때 가서 실적 변화가 좀 가장 강하게 나올 거거든요. 딜레이된 쪽들이 가장 집중되는 게 하반기에 많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관세와 좀 빗겨 있는 섹터이고요. 예, 네. 여전히 좋습니다. 이제 부담은 이제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인데요. 원래 화장품을 좀 관심이 있었는데 화장품보다도 요즘 뭐 그러니까 보톡스, 이런 미용 기기 이런 쪽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뭐 얘는 뭐 수출을 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나? 왜 그래요? 네. 네, 관세도 피해 갑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의 섹터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박사님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겁니까? 네, 때를 잘 미셨다고요? 네네. 네. 마사지 잘해줘요. 이태리 타월 그 노란색, 연두색 양쪽으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년층의 음. 관심사가 일단은 다 이제 박사님처럼 이제 어느 정도 부도 이루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좀 여유적인 자세가 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가꾸자. 가꾸자.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제 화장품 붐도 많이 불고 국내 쪽으로 입장으로 보게 되면 붐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큰 변화가 없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모임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건칠해졌습니다. 예. 저 친구 저 뭐야? 근데 다들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뭐했니? 라고 하게 되면 저기서부터 나오는 게 자 여기는 필러 들어갔고 여기는 보톡스 들어갔고 네. 예 그러면서 또 게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갖고 봐. 그래서 스킨 부스터란 게 있대. 예. 연어의 그 거시기, 네. 연어 정자의 거시기 네. 가지고 이렇게 한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좋대. 조금 아파. 하지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보더라라고 하는 관점들. 이게 뭐 당연히 좀 젊은 친구들도 관심이 많지만 그보다 소비력이 있고 중장년층에서 훨씬 더 이게 얘기가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틱톡 트렌드, 뭐 그리고 구글 트렌드 검색, 뭐 틱톡 트렌드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검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화장품이나 임의용 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K 뷰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레벨업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한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K 뷰티 하게 되면 그러니까 K 팝만 알고 그러면서 거기서 좀 많이 좀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 거기서 우리 오빠들은 이런 거 화장품 바른데 그러면서 연결됐다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저희가 이제 그때 막 그 유튜브부터 SNS 이런 것들이 막 붐이 일어났죠. 직접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거기서 딱 보는데 이제 막 누구 어떤 인플루언서들 이런 거 바르고 저런 거 바른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유통들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저희가 그때 전까지는
그냥 오프라인 샵들 가서 뭐 많이 보셨었죠? 여기저기에 뭐 그러면서 뭐 미샤부터 이런 것들 가서 거기서 했었는데 그게 다 코로나 때 망하기 시작하면서 유통란이 온라인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온라인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화장품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품 이제 온라인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화장품보다 조금 더 개선이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성형외과는 무섭고요. 칼질 이것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서 여태 건 끊어놓게 되면은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문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네.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개선이 빠르다라는 쪽에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가장 임용기기에 변화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되다가 경쟁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수 경쟁이 심하다는 쪽에서 주가가 많이 좀 위축되고 실적들이 생각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다시 내수 쪽이 부각받기 시작합니다. 이 임용기기의 내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수를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 기기 쪽. 그전에는 이제 기기는 아니지만 이제 보톡스가 한동안 인기를 끌었고요. 그죠? 네. 뭐 의료 기기 이런 것도 이제 피부 비올, 원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옛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쪽은 사실은 생각만큼은 아니라고 하나 어쨌든 간에 가격 관세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임용 기기는 관세 부담이 적다고 하신 것들이 주로 그러면 수출 생산 라인이 북미나 이런 데 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 네. 수출을 미국에 별로 안 해요. 아, 네. 미국이 주지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좀 없다는 것들은 수출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임용기기 쪽에서 가장 많이 수출했던 쪽들의 대표적인 두 나라를 꼽는다. 그러면은 브라질, 중남미 쪽의 브라질은 돈 벌어서 자기 갖고 있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그 삼바 축제 가 보시면 네. 뭐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그런 삼성바예요, 삼바. 예, 네. 저 이제 네. 송도에 가서 다 모이는 겁니까? 네. 브라질 사람들이?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갖고 온 거를 이제 표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게 좀 정착되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팔았고 또 하나는 동남아 쪽은 태국입니다. 태국 쪽들이 가장 중점적인 쪽으로 많이 또 소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고 그럼 미국 매출을 따진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매출이 총 수출에서 10%막 밑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출한다 그러면 관세 받고 그러니까 B2B다 보니까 받고 그대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세 때문에 그러면 B2B에서 그 받은 쪽들은 그걸 가지고 B2C로 가겠죠. 거기는 또 요금을 좀 올리겠죠.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미용 기기, 의료 기기, 피부 미용 뭐 이런 데까지 범주를 확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의료 AI 이런 건 조금 옆인 거고 그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부나 뭐 보톡스 이런 쪽인데 네. 그 중에서 제일 핫한 게 뭡니까? 요즘 그러면? 네. 핫한 거를 봤었을 때 일단은 핫해. 핫한 거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일단 많이 오시는 거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들어오는데 목적이 있게 들어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목적 있게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조금 없었던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죠. 예, 그거를 MSO인가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박사님 들어보셨나요? MSG? MSG는 네. 예 문성근 죄송합니다. 네. 예, MSG 말고 MS 뭐 그렇게 그러니까 네. 약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병원과 그리고 또 고객 데이터를 연결해줘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박사님 들어보셨듯이 강남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길에 가면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운영하는 약간의 그런 플랫폼이구나. 그렇죠. 플랫폼. 공개해주고 수수료 받겠는. 그렇습니다. 그거 그리고 또 요즘 또 상상의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거 뭐 도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쪽들이 이런 회사가 갑자기 한 1, 2년 전보다 실적이 갑자기 쫙 올라옵니다.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이 한 3배 늘어나고 뭐 2배 늘어나고 막 이런 때 그래서 왜 그렇게 잘했나 봤더니 이게 각 일본이나 대만이나 아니면 해외 법인을 세웠어요. 거기서 이제 환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집했다가 자 어디 한국의 병원은 여기가 좋겠고 여기가 좋겠고 딱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의료 관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의료 관광 쪽에서 소비가 3월 달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72%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는 46%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때 압구정 쪽에 이런 병원들 많았죠. 다 중국 가는 사람들 채용에다가 실장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 하고 거기서 시술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성형외과가 더 높았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피부과가 좀 밑이었는데 역전됐습니다. 피부과가 훨씬 좋고 성형외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랬던 얘기고 거기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의사분들이 피부 미용 쪽의 개원이 쫙 늘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되니까 그런 거죠. 또 개원할 때 핵심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는 사람들께 채워놓고 또 영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변화가 돼 있다. 한쪽에서 그들이 와서 돈을 쓰는 만큼 또 실적은 좋아지는 과정들. 그러면 개원하게 되면 뭐합니까? 또 다 장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내수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들 이게 더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런 또 보니까 요즘에 지역별로도 그렇더라고요. 의료 특구 하기 시작하면서 뭐 부산 같은 경우 대만 쪽에서 또 엄청 많이 또 네. 영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 언니겠네요. 여기는 강남 언니 아니고 부산 언니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실적에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쪽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 의료기기, 피부 미용기기. 그러면 네. 주목할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그냥 대표 주자는 네. 파마리서치죠. 리쥬란. 네. 이게 지금 주가가 거의 계속 신고가입니다. 계속 신고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겠느냐라는 쪽들인데 일단 지금 시총이 한 4조가 좀 안 될 겁니다. 파마리서치가. 예, 그런 쪽에서 올해도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 실적 대비해서 비쌀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구호포가 점점 좀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리쥬란 같은 경우 검색어를 보게 되면은 틱톡 검색어 이렇게 쫙 올랐다가 살짝 주춤하지만 여전히 확장세로 나갑니다. 그만큼 맞고 싶은 또 관심이 있다는 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여전히 만약에 이게 시총이 4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올해에서 내년 정도쯤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2천억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2천억대 나오는 거 비해서 한 임용기가 PR 20배다.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확장세로 나가는데 조정은 들어온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또 하나 영역을 차지한 게 스킨 부스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또 하나가 톡신 또 필러 이거 네. 빼놓을 수가 없겠죠. 또 강자는 휴젤. 여전히 주가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내가 원래 원조인데라고 하면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다시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메디톡스가 균주 내 거다라고 하면서 붙었지 않습니까? 뭐 대웅제약, 휴젤 막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성과를 이뤄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영업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들을 생각보다 여기저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법무 비용 쪽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본 실적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들로 봤을 때는 이쪽도 하나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서 클래시스가 있죠.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국내 미용기의 강자라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한때 또 뭐 삼성으로 인수설 그러면서 막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이 회사의 강점이 그래도 사모펀드가 갖고 있으면서 좀 약간 실적을 극대화시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비슷합니다. 이 회사도 한 올해 내년 가게 되면서 영업이 2천억대 들어갈 걸로 보다 보니까 시총 한 4조 대는 그냥 뭐 그 정도쯤 되게 되면은 한 20배쯤 전후로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만큼 내수의 강점이 있는 쪽들이 더 강한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클래시스가 그나마 내수의 강점이 있다는 쪽이고 임용기기 쪽에서 가장 내수가 강한 쪽의 회사 중에 하나가 원택입니다. 네, 작년엔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니네는 할인 받아야지 뭐라고 하는데 할인 받은 주가가 지금 이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적이 확장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아마 선행 올해 나올 PR 대비해서는 지금 한 17배? 달러사표에서 17배 정도쯤 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제일 싸네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주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 의료 기기 쪽 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요즘은 좀 테마 성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장 자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벼운 건가요? 이제
이제 미용 이력이 옛날처럼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의료하고 좀 연관된 이런 것들이 보면 많던데요.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피부 재생 뭐 이런 것들도 그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미용기기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그뭐 저희가 초음파, 네. 뭐 그리고 고주파 그렇죠. 뭐 이런 쪽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한 단계, 그러니까 피부가 있게 되면 피부 진피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그거를 자극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기들이 더 다양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피부도 도자기, 나도 연예인 이런 쪽에 대한 마인드들이 같이 잡다 보니까 또 요즘 그렇다면서요. 요즘에는 부부 사이에도 결혼 기념일 뭐 같이 가고 그런 거 싫으니까 그냥 한 10회권 뭐 20회권 이렇게 끊어주는 학자 도생.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음. 같이 가는 게 또 그렇다고 합니다. 같이 스파 받고 그런 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보 미안해. 그럼 피부 미용 이거 의료기기, 네. 화장품, 네. 바이오 네. 세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나아요? 그렇게 딱저 그런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네. 어차피 지금 화장품하고 이미용기가 더 가장 일단은 중요한 게 그렇죠.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는 성수기입니다. 이때부터 봄 때부터 가을 때까지가 가장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실적과 함께 동반되는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은 일단 화장품부터 이미용 기기가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보다 관세 영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용 기기가 조금 더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49,900원, 그죠?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4일이네, 그죠? 그리고 6만 원 넘어서 6만 2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 저점은 다시 5만 2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5만 6천 원. 네. 뭐 상승한 거 상당 부분 되돌려놔서 그렇죠. 네, 그냥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네. 49,900원대를 딱 기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저점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저점이 요만큼씩은 다 올라갑니다. 예, 네, 이번에 아무리 또 무슨 관세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직전 저점이 52,500원에 비해서 이번이 53,200원. 네, 저점 높여간다는 거 어쨌든 상승 추세를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또 지난번에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른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레거시 반도체들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딱 들어갔었을 때가 그때가 이제 61,500원. 네, 제가 그때가 지지하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그때 하루 이틀 있다 고점이네. 거기가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다가 다시 주르륵 빠지더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야, 이게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인데 거기를 안착해줘야 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되게 탄력을 받거든요. 그게 못 되다 보니까 이번엔 그러게요. 또 관세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관세 때문에 한국 주식 팔면 뭐 삼성전자 빼고 팔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리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뭐 연일, 그러니까 한때는 그때 또 막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요. 때가 됐다. 야 가지야 이제 7만 전자 8만 전자다 보니까 자 김치국 마셨는가? 그러면서 또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는 과정 쪽에서 덜 회복하는, 그러니까 즉 지수는 한 2,500선 근처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덜 오르는 섹터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몇 가지 없습니다. 첫째가 반도체 이쪽은 제대로 반응이 조금 좀 덜하고요. 두 번째 자동차, 둘 다 관세에서 정해진 게 없는 모습들이죠. 게다가 또 삼성바이오, 이것도 직접적으로 의약품 관세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이쪽들이고 또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유럽하고 중국이 미국을 좀 견제하면서 약간 손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차 전지만 또 말씀드리게 되면 ESS 이쪽은 이제 다 저희 겁니다. 그게 모멘텀을 삼아서 딱 반전 시도가 나오는 것까지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ESS 쪽 LFP는 이제 우리가 다 한다. 그러면은 또 약간 또 열리는 네.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네,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또 반도체입니다. 예. 하이닉스는 또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나마 뭐 하이닉스는 HBM 쪽이 강자고, 그죠? 네.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도 하이닉스가 뭐 더 빠지고 공매도 타겟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더 부진했어요. 예. 네. 이쪽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하이닉스가 가려고 하게 되면 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이 자신 있게 이제 다 됐어, 다 끝났어, 자 가자 하고 쫙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나머지 인프라 관련된 뭐
지금 브로드컴이나 뭐 나머지 또 AI 네트워크 관련된 인프라 쪽들의 종목들 보게 되면 다 추세 저항 때까지 이렇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쑥 들어오게 되냐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거기와 같이 엔비디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움직였다고 보니까 엔비디아, TSMC 이런 쪽과 같이 움직였는데 다들 일단은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기승전 관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세가 제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좀 계획이나 이제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부담이 없겠네. 이제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기 시작해야 이걸 가지고 아 실적의 변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겠네라고 하는데 뭐 저거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약간 뚱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그러게요.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표현이네요. 뚱한 모습.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소부장들도 뭐 그죠. 소재 이런 것 좀 지난번에 갔잖아요, 그죠? 네. 기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전공정 이런 쪽도 가다가 주춤, 뚱한 그죠? 그런데 네. 소부장은 조금 이제 최근에 뉘앙스가 달라지는 그래요? 게 예. 이번에 또 정부에서 추경을 한번 확대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한 10조 대 추경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늘려서 12조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중에서 나왔던 게 AI 쪽을 더 지원하겠다. 1조 8천억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지금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 쪽에서 하나가 이 반도체 관련된 지원 쪽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3조 원까지 조금 더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쪽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소부장 쪽에 대한 육성 대책들, 그것도 저금리 대출과 세액공제 뭐 이런 쪽으로 쭉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세부장 쪽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그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습이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게 어떤 거라고요? 소부장 쪽에서 그럼 기업이요? 지금 말씀하신 소부장 내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은 네. 일단 지금 아무리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저 중국에서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열심히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또 압박이 들어와 보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 내밀 때가 일단은 그렇다고 일본 치와라마 이렇게 없고 거기다 또 첨단 장비들 어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한국에 손을 내민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쪽에서 중국의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조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한때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를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추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적 나온다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국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어디 손 안 벌려 우리가 진행할게라고 하면서 지금 EUV 이쪽을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ASML도 안 해 됐어. 너희는 미국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처음엔 DUV 쪽으로 이어가다가 EUV 쪽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들 이제 그 포토마스크나 펠리클 이런 쪽들이 필요하겠죠. 그쪽을 잘 조달하고 같이 좀 매출이 확 늘어나는 회사 그 중에 하나가 SNS텍입니다. 그게 지금 주가가 그래도 지난번에도 선방했고 이번에도 기회만 되게 되면 갑자기 번쩍번쩍 올라오려고 하는 게 네. 그런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했는데 사실 뭐 시원치 않습니다. 그죠? 속이 시원하지 않고 뚱하고요. 네. 소부장도 뚱한데 그 중에서 좀 볼만한 기업을 말씀하셨고 네.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는 계속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결국 뭘 봐야 돼요? 그럼 계속 그래도 유리기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유리기판 필옵틱스? 필옵틱스가 가장 강했었고 네. 얘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죠. 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와버렸네요. 예? 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네, 얘기죠. 주가 그러니까 아니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네. 그 기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기판 쪽에 대해서 그냥 뭐 SKC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아주 뭐 그냥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정도지 이게 뭐 네. 앞으로 차세대 변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들 채택하겠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쪽에서 뭔가 명쾌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나오는 변화가 착착착 진행되는 게 없이 딱 끊어진 느낌입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은 그러니까 그러면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 양산 준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쪽과 함께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가 좀 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이제
유리판 뚫는 장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채택한다 그러면 많이 납품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게 생각하는 것만큼 유입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까지 빠진 게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돌아가는 게 빠르겠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유리기판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쌓였던 거는 약간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피로틱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약간 한 34,000원대 부분 정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저항대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가 변화가 되면서 근데 이게 만약에 또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거래 안 나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면 많이 빠졌다가 손했다가도 바로 턴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진행 상황들이 저희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다 뭐 발열도 잡을 네. 수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좀 꾸려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유리기판이 지금 당장 뭐가 바꿀 건가? 이게 좀 덜 나오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네. 네. 반도체는 어떠냐? 뚱하다 그러셨고 유리기판은 또 띵하고요. 미적미적 네. 해서 그 엔비디아를 좀 살까요?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사실 엔비디아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이닉스가 갈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하이닉스 24일 날 실적 발표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미국 사실 빅테크가 중심을 좀 먼저 잡아야겠네요. 그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참 기술적으로 네. 저 자리 그러니까 90달러대 초반까지 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 잘 사신 분들은 기회였고 네. 예,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 저기까지 갔었네. 야 그 벌써 며칠 안 됐습니다. 한 4월 전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됐다가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다 끝났고 이제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다시 추세적으로 쭉 갈 거냐? 이것도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유연성을 아주 강조하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유연성이 아니라 밴데기 소가 죄송합니다. 변덕이죠 변덕. 그런 쪽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어떤 좀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하나 다 못하니까 이제 5천억 달러 들여서 투자하겠다고 미국에 그죠? 이제 네. 하드웨어 쪽 미국에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속이 쓰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나 어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효율성 추구하는데 뭐 팍스콘이나 아니면 다 분업해서 가장 생산하기 최적화된 쪽으로 다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어쩔 수 없이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가 보통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3배, 4배 차이가 날 텐데 그걸 감수하고 거기까지 딱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숙련된 노동이 착착착 진행돼서 하겠느냐. 미국은 또 아시는 것처럼 노조가 발달돼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대 비용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면 좀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료부터 뭐 또 여러 가지 운영 비용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네.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세가 무서워서 거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들어와서 간다. 거기서 자리 잡아놓게 되면 얘기가 덜하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거지로 움직이는 측면들도 많죠. 제조업이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생산 공장도 지어야 되고 장비 넣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인력 훈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수율 잡아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냥 쇠뿔도 당김에 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반도체입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요. 미세한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자동차 부품죠 그냥 뚝딱뚝 그것도 어려울 네,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얘기했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러면 네. 굳이 여쭤본다면 중립입니까 의견이 대표님은? 저는 이왕이면은 네. 그거 끝나고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일단은 신호는 메모리 업황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들 다 좋습니다. 네. 요즘 오늘 같은 경우도 나왔던 거 보면 다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요. 근데 이것도 관세가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저 관세 매기기 전에 우리 빨리 주문해서 싸놓자. 그 잘못하게 되면 비싸게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극을 해서 선주문이 나와서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간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반도체 관세 나오는 동향들 보고 되면 아유 다행이다 우리 그래도 싸게 사놓은 재고 있으니까 나 버텨 그러면 주문이 뚝 떨어지겠죠. 반도체 가격들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나오느냐?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필요해. 그래서 계속 또 반도체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들이 한 4월에서 5월 때도 여전히 상승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인되는 네. 것까지 봐야 그 다음에
아유 그러면 반도체가 너무 못 갔네. 그러면 폭등이 나오겠죠. 우리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우리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확인하는 게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나, 트럼프 대통령 뭐 이랑 얘기한 거 없나, 이것만 네.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의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과 투자 아이디어와 모든 거를 하나의 입에서밖에 볼 수 없. 근데 이거 저희 다 이 게임을 해보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흔들려서 싸게 나온다 그러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추세가 이렇게 쭉 돌파해서 강하게 가겠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텀 피싱 가능.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어가겠느냐. 이거는 모르다 보면 또 줄여야 되겠죠. 네. 줄였다가 다시 사야 되겠죠. 뭐 시원치 않네요, 그죠? 다 장이 그러니까 그죠? 섹터 얘기도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략 시원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고민들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